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한창 거론이 되고 있는 이때에 그 활로 체계 하나로 농가 소득이 높은 그 은행나무 재배로 부국론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반평생이 넘도록 은행나무 연구 보급에 바쳐오신 은행나무 연구원장인 이창호 선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마는 그 연구에 바쳐온 여러 가지 집념과 열정 그리고 은행나무에 얽힌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을 저희들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산에서 막바로 오신 그런 차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네, 광주에 있습니다. 네. 연구원도 그곳에 있습니까? 네, 연구원도 광주에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그 연구원에서 가꾸고 있는 은행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한 3만 주 가량 됩니다. 3만 주. 네. 네. 다시 말해서 연구원이니까 실험을 하는 거겠죠? 네, 그 은행나무로서 그러면 3만 그루가 다 그 뭐라 그럴까 실속이 있다고 볼까요? 뭐 실험의 대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험의 대상. 네네. 그러면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은행나무 연구에 반평생을 바쳐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유독이 은행나무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제가 수도과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무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나무를 이렇게 다루게 됐어요. 네. 근데 유독 은행은 열매도 달리고 네. 병충해도 없고 네. 또 그 황엽이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에 끌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뭐 평생을 직장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네. 퇴직한 후에 뭐를 하고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검토해 봤는데 네. 제가 축산 쪽하고 그 산지가 많으니까 이제 그 나무 쪽하고 두 가지를 검토해 봤어요. 네. 근데 축산 쪽은 저희 나라 국토도 비좁고 또 사료도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 네. 질병이 복잡하고 그래서 제 그 취향에 전혀 맞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나무로 이제 뭐를 택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적도 보고 했지만은 전혀 은행나무에 대한 그 기술이 된 서적이나 이런 연구 논문집이 없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그 그래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번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은행이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문헌도 없고 학자들도 그 자세히 모르고 네. 그래서 지가 그 전문은 아니지만은 네. 지가 한번 그걸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은행나무에 어떤 것을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 지가 볼 적에는 은행이 대단히 좋은 나무인데 네. 두 가지 큰 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는 초기 성장이 너무 더딥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실 시기가 25년 내지 35년이 걸리는 그런 장기수기 때문에 네. 옛부터 그 공손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심어서 손주 때에 가서 결실을 본다. 네. 지가 볼 땐 그 두 가지 결점을 해결만 하면은 네. 이것이 값어치가 있는 나무가 아니냐. 네. 그 지가 한번 그 도전을 해서 한번 그거를 초성장도 단축 성장도 그 개선해보고 결제 시기도 단축시켜보고 그런 결심을 하고 착수를 했었죠. 근데 그것은 좀 그 속성 재배 아니겠습니까? 뭐 재배라고 그럴 거까지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 할아버지가 심어서 손주가 덕을 결실 보는, 시기가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몇십 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5년 내지 35년 걸립니다. 그 이제 그 씨를 뿌려서 씨를 뿌려가지고 심어가지고요. 네네. 네. 근데 그걸 단축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잡으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것은 이제 은행나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전에 생긴 게 아니고 몇 천 년, 몇 만 년을 내려온 것일 네네. 텐데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그게 이제 딴나무의 단축이 될수 있다고 경우에는 이제 그 생각하셨는지요? 네. 접목을 하면 이제 단축이 되죠. 그것을 예, 많이 예, 이제 예. 해왔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책자는 없었지만은 예. 이제 딴 유실수나 과수에 그 적용해왔던 그런 접목 방식이 그것을 적용을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착수를 했었던 아, 거죠. 접목을 하면은 될 것이다 네네네. 이런 생각으로 네네네. 하셨습니까? 네.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연구를 하시고 실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착수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년은 수입이 없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을 다니면서 그 열매가 많이 달리는 그 형질이 좋은 나무를 한 500주 가량을 사서 농장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네. 아람들이면 나무를요. 네. 그래서 그 열매 수확을 이제 팔아서 이제 그 영농비로 쓰고 지가 가지고 있던 또 자본이 있었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네. 해나가려고 이제 결심하고 착수한 거죠. 네. 그리고 이식이 잘 됩니까요? 이식은 잘 됩니다. 네. 큰 몇 나무- 년생이 이 500그루 중에 몇 년생이 지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그 아람두리 나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년 이상, 한 60년생 정도까지.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두 아람 되는 것도 이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식은 잘 됩니다. 사람 두 사람이 네, 이렇게 두 사람 작업이 되는 정도? 것도 이식은 뭐 정확히 잘 됩니다. 그러면 직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경이 아마 60cm 정도 될 겁니다. 60cm. 네. 네. 그러면 그런 나무를 네. 갖다가 이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때는 이제 그 나무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네. 되게 열매 달리는 그 아람두리 나무도 한 주에 한 5,000원, 10,000원, 20,000원이면 샀었어요. 그렇지만 몇 이제 년 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20몇 년 전 얘기죠. 네. 그런데 그걸 막상 캐서 이식하는 비용은 몇십 배 더 들죠. 그러니까는 그렇겠죠. 평균 한 3, 40만 원, 50만 원. 그 중에는 이제 지가 나무만 100만 원 주고 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비라든가 뭐 이제 그 많이 들겠죠. 네네네. 네. 근데 그 정도 되면 키가 얼마나 됩니까? 키는 10m, 20m 그 정도 되죠. 그 어떻게 해서 그 근데 이제 옮겨다 그 저희 심습니까? 뭘로 그것을 이제 운반하는- 인부를 시켜서 이제 파고요. 네. 그 체인브록이라고 되게 들어 올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워낙 나무가 무겁기 때문에 네. 가령 한 5톤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그 체인브록을 썼는데 네. 큰 나무는 그 체인브록이 막 역가래처럼 휘어버려. 휘어버려서 다시 그 철공소에 가서 그 뚫겨 맞추고 또 이어대고 해서 또 하고 그래서 고생이 많았죠. 그 연구 결과는 지금 어디까지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초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우선 1단계로 된 것 같고요. 네. 또 결실 시기도 단축시키는 방법이 규명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초기에는 몇 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전혀 그러한 뭐 생각도 없이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비료 쓰는 법이라든지 또 그 까만 비닐을 덮어줍니다 땅에다. 네. 그럼 이제 온도나 습도가 이제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생육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 나무가 나무를-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주위를 땅을 덮는 겁니까? 네, 까만 비닐로 덮어줍니다. 예. 그럼 이제 그건 또 왜 하필이면 까만 비닐이 됩니까? 태양 흡수를 이 태양 광선이 태양열을 많이 열을 더 흡수하고. 받습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우선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예. 또 풀도 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뿌리에 열을 많이 가해주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의 생육 기간이 이제 자연 길어지고 또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그것이 그러면요. 지금 그 할아버지 때 심어가지고 손주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25년부터 35년이 돼야 네.
열매를 딴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것은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씨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초기 성장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결실식용은 상관없이 네. 나무를 단시간 내에 크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네. 또 결실 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이제 그 접목법을 이용해서요. 네. 되게 25년 내지 35년 걸리는 것을 3분지 1 기간, 네. 그러니까 한 8년이나 9년이나 10년 네. 그런 씨를 뿌려서부터 이제 그런 기간 내에 열매를 달리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요, 그건 접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선은 씨를 뿌려서 나무를 키워야 키워가지고 그걸 그래서 접목을 네, 시킵니까? 접목죠. 네. 어디에다 접목을 시킵니까? 뭐 은행나무에다 은행나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나무 씨를 뿌려서 네. 키워가지고 이제 3년생이나 네. 이제 그 4년생이나 된 나무에다가 네. 그 이제 잘라서 네. 열매가 달리고 있는 가지를 또 잘라서 이제 그 쐐기처럼 이렇게 깎아서 이제 거기다 접목을 네, 접목시켜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씨 뿌려가지고 된 은행나무는 몇 년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얼마만 할 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묘목 같은 겁니까? 네, 묘목 때 하는 거죠. 네. 뭐 2년생이나 3년생이나 4년생. 그거를 이제 자릅니까? 네, 우회를 잘라야죠. 네. 네, 위를 잘라가지고. 네, 우회를 잘라서 이제 반을 쪼갭니다, 칼로. 네. 복판을 반을 쪼개서 네. 또 열매 달리는 가지를 잘라서 그 2년, 3년생이 열매 달릴 수가 없잖아요. 열매 달립니까? 이제 그렇게 접목을 해서 한 이제 6년 만에 달리니까 네. 묘목이 이제 한 3년 키우지 않습니까? 3년 키운 데다가 이제 열리는 가지를 갖다 접목을 해서 또 계속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목이 양성된 것이 한 3년, 또 접목한 다음에 6년, 그럼 9년 만에 달리는 심이 되겠죠. 그 하여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25년 만에 달리는 은행을 네. 9년 만에 달리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열매가 네. 달리게요. 그러면은 그 양이 25년 된 나무에서만큼 은행도 많아집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접목을 하면은 결실량이 네. 나무 형태가 어려도 수량이 많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수량 면에서도 그렇게 뒤지지를 않는. 25년 된 나무와 네네네. 별로 뒤지지 않는다 네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실생 먹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도 크기는 25년 된 나무와 어떻습니까? 크기는 뭐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되죠. 되게 작겠죠. 네. 그럼 열매를 목적으로 했을 적에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은행나무 자체를 뭐 제목으로 쓴다든가 무슨 뭐 가구로 쓴다든가 그래서 나무를 써야 될 때 목재로 쓴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이제 성장을 좋지 않은- 촉진법이 개발이 돼 있어요. 아, 그건 또 성장을 촉진합니다. 네네. 그럼 성장 촉진법을 쓰고 은행나무를 빨리 열매를 열리게 네네. 하고 네. 그걸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같이 하죠. 같이 하면은 그렇게 하면 성장 얼마나 촉진법은 빨라집니까? 네. 한 3배, 4배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라는 속도를요. 네. 또 결실 연도도 이제 3분의 1이면 되고 네. 그냥 결실 연도도 단축시켜주고 네. 또 그 까만 비닐을 덮는다든지 또 여기 비료 주는 것이 여태까지 그 토양에만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물에 타서 주고 네. 또 잎이나 줄기에다가 분무를 해줍니다. 분무기가 있죠. 그걸 분무를 주면은 그래서 이제 그 공중에다 그 연면십이라고 그럽니다. 잎에다가 잎면에다가 비료를 준다 그래서 연면십이 연면십이는 이제 공중에다 주는 거죠. 네. 또 물에 타서 주면은 이제 그 액비죠. 네. 물에 탄 비요. 또 토양에다 주는데 여태까지 종래 써왔던 그 땅에다 묻든지 그냥 그 위에다 주든지 하는 이제 그 시비법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는 땅에다 주는 시비법을 육군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물에서 비료를 타서 주는 것은 해군이라고 그러고 네. 잎에다가 뿌려주는 걸 공군이다. 공군. 그러니까 육해 공군을 다 출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초 입체 작전을 해서 그냥 그냥 그 마음껏- 해병대는 없습니까? 그럼? 네? 해병대는요. 해병대가 있죠. 네. 해병대요. 네. 그래서 해병대 뭐 지금 해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개발하신 방법과 연구하신 걸로
25년, 30년 된 나무와 똑같은 크기, 똑같은 그러니까 높이와 이 굵기, 그리고 그 수확되는 열매 네. 이런 것을 다 평균 따져 보니 몇 년으로 3분의 1이면 된다. 3분의 1. 네, 3분의 그럼 1. 8년, 9년이면 된다. 네, 8년, 9년, 10년. 그리고 대단한 이제 그 어쩌가 외에 이제 그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는 방법. 그걸 꺾꽂이라고 그러죠. 네. 저 한문에서는 삽목이라고 그러고 네. 꺾꽂이요. 네. 그 꺾꽂이가 여태 은행은 꺾꽂이가 안 안 되는 된다고 아주 그냥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 될 수가 있느냐. 네. 방법을 몇백 가지 몇천 가지를 응용하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월 초하루부터요. 예. 12월 말까지 예. 1년 365일을요. 예. 그 나무의 비료도 여러 가지로 갈아서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서 주기도 하고 한 요소만 주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땅도 그 논이나 밭, 네. 또 모래, 네. 또 그 비료기가 없는 생땅 네. 이런 땅도 다 달리 하고요. 네. 또 물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해가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우스 안에처럼 이제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500주다 1000주다 네. 돈을 가리지 않고 네. 정월 초하루부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삽목을 계속 그래서 하는 방법을 겁니다. 매일 달리해서 같이. 네. 매일 그냥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네. 뭐 얼든지 말든지 그냥 하면은 딱 답이 나와요. 언제 하는 게 어떤 방식이 된다. 네. 그래서 몇 대 하니까 완전히 정립이 뿌리를 되죠. 내리는 게 있던가요? 네, 뿌리를 내립니다. 허허. 그래서 저는 하나로 되는 나무도 네. 목수를 시켜서 톱으로 썰어서 네. 대패로 그걸 잘 다듬어서 네. 땅에다 묻습니다. 네. 그래도 뿌리를 나게 할 수가 얼마나 있습니다. 깊이 묻습니까? 하여튼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네, 실제 한뭐 30cm 정도 묻으면 되죠. 30cm 묻어가지고 그게 뿌리도 없는데 나무가 안 쓰러집니까? 네. 바람 불면? 아니 토막을 내니까 뭐 짧게 네, 토막을 짧게 낸 거네. 토막을 내니까. 네네네. 하하. 그 30cm 된 나무를 직경이 30cm. 직경이요. 네. 그래 얼마나 높이로 잘라? 높이는 한 60cm. 60cm. 네, 한 토막이- 반은 묻고. 그러면 이 토막나무, 절구통 같은 나무가 네. 되는 겁니다. 그걸 근데 반을 밑에를 갖다가 묻는다. 팽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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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깎아가지고요. 잘 이쁘게. 예. 그것이 저희 잘 다듬지 않으면은 네. 상처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 상처 아무는 동안에 균충이 침범해서 그게 실패하거든요. 네. 깨끗이 좋은 칼로 그걸 깨끗이 다듬어서 네. 맨들맨들하게. 누가 옆에서 보면 또 팽이를 대단히 큰 팽이 걸 심는 만든다고. 예. 팽이를 심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cm 그거를 갖다가 60cm 높이에 30cm 땅에다 묻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0cm 이 높이에 나무 토막이 하나 이제 은행나무가 나와 있는 네. 겁니다. 그게 삽니까? 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살려보셨습니까? 그러면 살려봤죠. 그게 또 커서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접목을 하면은 네. 이 씨루 뿌린 나무에 열매 달리는 시기에 한 3분질이면은 열매를 달리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잘라서 꽂으면은 네. 3분지 2. 네. 그러니까는 저 접목하는 기간의 2배. 2배. 또 씨루 뿌린 것보다는 3분지 1이 좀 덜 걸리는. 이 길이에 키에 관계 없습니까? 자르는데 그 키에는. 키에도 이제 그 길게도 해보고 뭐 짧게도 해보고 하는데 뭐 한 30cm 정도 이제 그 그러면 약간 큰 토막이 되거든요. 삽목이라는 거 소위 그냥 잘라가지고 네. 꺾고지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오면은 간단하죠. 그러면은 간단하긴 하지만은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2배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수요는요. 네. 열매가 제일 귀중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잎도 귀중하거든요. 네. 그러면 잎을 전용으로 따는 그러한 그 묘포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키가 높지 않고 네. 키가 낮으면서도 이파리만 수확할 수 내 있는. 수확하는 거. 그 이파리 값도 지금 굉장히 비싸고.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독일의 제약회사 한 군데만 국제 특허를 맡아가서 했지만은 네. 그것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파리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값도 오르고 또 저희 나라 거만 그 성분이 외국 거에 비해서 10배 내지 20배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은행나무의 좋은 성분이요. 약재로 쓸 수 있는 네네네,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수학도 없는 연구를
1년 365일 몇십 년을 하려면은 그거 어디 그래서 견디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재정적인 뒷받침. 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한 10년 동안 이제 생활하고 생활을 했는데, 네. 영로하고 네. 할 돈을 준비가 됐고 네. 또 아까 500주를 큰 나무를 들여다가 캐왔기 때문에 네. 돈은 많이 들였지만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생산되는 열매를 팔아서 보충해서 네. 하면은 10년이야 뭐 너꾼이 견딜 줄 알았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돈이 막 들어갑니다. 예상했던 몇 배 들어가요. 네. 그게 3년 하니까 바닥이 나버리거든. 바닥이 나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땅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아야 땅을 되고 팔다니 어디 땅을? 지가 땅 가지고 있던 걸 팔아야 되고 그 저 농장하던 땅을요. 농장하던 땅도 물론 팔았죠. 그건 제일 나중에 파는 거죠. 네. 이제 딴 데 있는 땅, 이제 논밭 같은 거, 네. 이마 같은 거 있는 걸 팔고 네. 또 이제 집도 팔고요. 집도 팔고 네. 이제 나중에 농장도 팔고 네. 남의 땅 위에서 나무만 서 있죠. 지금요.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괜찮은데 빚을 지게 되죠. 이게 후퇴할 수도 없고 또 내친 걸음이고 네. 또 전 세계로 봐서 아무도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하나가 희생이 되더라도 네. 제 가족이 희생이 되더라도 한번 내친 걸음이니까 끝까지 완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23년을 해왔는데 네. 네. 근데 그것을 자식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제분들은 몇 분이 있으십니까? 아들만 넷인데요. 네. 위에 둘은 이제 이막 전공해서 이제 은행나무를 연구하고 있고요. 네. 셋째, 넷째는 미술을 전공하고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디자인 회사를 차려가지고 재능이 좋아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좀 법니다. 그래서 네. 한 반은 자기의 사업을 하고 네. 반은 이제 그 자동차 가지고 전국을 댕기면서 은행나무에 그 300년 이상 된 나무가 585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네, 그것을 샅샅이 조사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전국을 댕기면서 그걸 이제 책자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네. 또 이런 연구한 것을 이제 그 정리해서 정립해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자기가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본 것은 저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만은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가 이제 앞으로는 이어받아서 할 거니까 네. 지가 잘 버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가 개척자지요. 네. 개척해주면은 개척자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자식 놈이 이제 나가는 거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텐데요. 그 어려운 건 뭐 제가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익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 기억에 남는 저희들이 들었을 때 참 유쾌하기도 뭐 하고 좀 해괴망측한 재미있기도 일이 하고. 많죠. 예. 근데 첫째는 지가 이런데 착수하게 된 원인이요. 네. 지가 이막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걸 공부했다면요, 이거 미루는지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혀 그런 상식이 없는데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모하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 체험을 통해서 네.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 책에 보니까 그 접목을 할 적에 소침을 발라서 그 접목을 하면 잘 붙더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책에 나온 걸 이용 안 하겠습니까? 없는 것도 막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바켓을 가지고서 그 농장 그 옆에가 바로 하천이에요. 네. 그 제방뒤에 소도를 많이 매놨습니다. 네. 그 지가 그 바켓을 가지고서 칩을 받아갖다 딜이 됐죠. 네. 소를 갖다 꽂아놓은 것을 그 물렁물렁 그 하천 부지에다 그 막등을 꽂아놨기 때문에 네. 딜이 되니까 소가 칩은 고사 그 놀래가지고 달아날 거 아닙니까? 네. 달아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네. 그래서 한번 바칠 뻔도 했고 주인이 와서 이놈의 자식 너 남의 소를 갖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냥 뭐 대단한 거고 뭐 심리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요. 나중에 욕 축사스로 먹고요 그냥. 네. 네? 소침을 못 받으셨어요? 그게
받긴 받았죠. 받아서 네. 해보니까 해보니까 어때요? 그게 결국 치매는 사람 치매도 그 살균제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살균 살충제가. 살균하는. 네, 그것이 이제 미묘하기 때문에 효과는 없었습니다. 뭐 헛수고한 거죠. 예, 그렇군요. 참 별 것을 다 하시는군요. 그리고 근데- 아까 같이 그 토막을 내서 한다는 거. 네, 이 나무 재배하는 사람은 목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목수를 가지고 토막을 내서 폐처럼 만들어서 심는다니. 근데 자식들이 그때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예.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번번이 실패하면서 또 은행이 얘기를 해요. 조금만 더 해봐라 이겁니다. 좀 더 해보면 될 텐데 내가 적어도 3억 년 살아왔는데 네가 그뭐 10년인가 뭐 15년인가 그렇게 해서 그걸 규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은행나무가 3억 년 된 나무입니까? 네, 3억 년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 3억 년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 방어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컴퓨터가 몇백 개 들어 있다고 봅니다. 은행나무 안에. 그럼요. 그 은행나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무입니까? 은행은 이제 3억 년부터 살아왔는데 네. 이제 근래 와서는 이제 기후의 격변이지 공해라든지 이런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러한 그 환경의 악화는 상당히 그 완만했겠죠. 네. 근데 그 중에도 이제 그 빙하기를 맞아서 네. 전 세계에 생육하던 나무가 다 죽고 네. 중국에 있던 이제 일정 지역에 있던 것이 그 빙하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주 살은 것이 다시 번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살아오려니까 여러 가지 그 동물이나 그 사람의 그 해라든지 기후의 격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그 악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견뎌낼 수 있는 그 방어 장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열매라든지 줄기나 가지나 뿌리에 살균하고 살충하는 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매가 이제 노랗게 익어서 떨어지면은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성 피부 가진 사람은 그걸 만지면 옷이 오르고요. 또 날로 먹으면은 또 이 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로 이제 그 방어 장치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은행에 이렇게 독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 훌륭한 약재로서 또 은행 이파리가 또 약재로서 그 쓰여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독성이 시안산이라고요. 네. 시안산이 독성인데 네. 열을 조금 가하면은 완전히 소멸되는 그 저거예요. 그것도 방어 장치입니다. 네. 많이 먹으면 너희 죽는다. 먹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 냄새 나고 옷 오르고 날로 먹으면 죽는데 왜 건드리냐. 가만둬둬라. 우리 자손도 번식시켜야 되겠다 이거고요. 그래서 한방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쓰고 있죠. 뭐 수십 가지도 씁니다. 이 가래가 끓는 거라든지 천식, 해소병, 또 그 폐병, 또 여러 가지 악성 종기, 또 이 국제 회의 때도 이 은행을 요리로 해 먹으면 소변이 자주 안 마려요. 이게 오줌 싸게, 야뇨증 같은 거요. 먹으면 그 야뇨증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부인병, 뭐지 성병에도 써왔고 수십 가지를 써왔죠. 한약재로서요. 한약들을 지금도 아주 많이 쓰고 있고 대표적으로 쓰는 건 어떤 이제 약입니까? 꿀에다가 그 열매를 담가서 네. 그 한참 두었다가 꿀과 같이 그걸 먹으면은 네. 악성 해소, 기침병, 천식 그런 게 이거 없어진다, 아주 이런 좋고 폐병에도 좋고요. 어허. 그러면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은행 잎을 수입해 간다면서요? 네. 그 한 은행이 25년쯤 됐습니다. 제가 이파리를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이파리에다가 그 뿌려주면 공군을 사용하네. 공군을 사용하니까 이파리가 커져요. 공군이 이파리- 이제 공군이 아주 뭐 폭탄 투하를 많이 하면 네. 이제 네. 공군이 이파리가 대개 1g입니다. 무게가. 네. 이게 공군을 막 쓰면요. 네. 2g, 3g, 4g, 5g, 전 10g까지도 만들었거든요. 이파리가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도 5배는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은행 잎을 네. 크기를요. 아니 크기 아니다 무게. 그럼 두께가 두꺼죠. 크기도 커지면 두께도 커요. 그러면 은행잎이 생산 공장이니까 그만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행잎이 그 혁질이 딱딱하게 가죽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보기에는 그게
잎에서 그 비료기를 흡수 못할 걸로 보이는데 예상대로 잘해요. 네. 그 쓱쓱 뿌려봤더니 이빨이 점점 커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독일 그 슈바 회사의 그 부사장 네. 클레브카 네. 이름이 와서 보니 미스다리 네. 이거 어? 이파리 이렇게 크게 해달라. 알려줘. 예. 근데 얼마인지 이거 준다 이거지. 예. 아니야 난 모른다. 돌연변이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외국 놈한테 그거 알려줘. 그거 저만 좀 알 수 없을까요? 아니 공군 쓰세요. 공군이요? 공군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근데 그 폭탄은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니까. 아닙니다. 요소비도 아주 지상 한 부대에 25개에 3,500원 가는 거 그거면 몇만 주로 1년 동안 뿌려도 남습니다. 네. 뭐 돈도 안 들하고. 예. 그래가지고요. 그 키워놓으면은 더 많이 약재로 파는데 그렇죠. 수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서독에서나 이제 그 일본, 불란서, 이태리에서는 이거를 이용면에서 이용 거는 한 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도 많이 했지만은 서독에서 제일 먼저 적용을 했는데 국제 특허를 냈거든요. 그 아무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0년 가까이 혼자서 이제 팔아먹었는데 저희는 이파리를 수출하면서 무엇에 쓰는지 몰라요. 비료로 쓰는지 뭘로 쓰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보로 그냥 싼 값에 얼마나 줬고. 싼 값에 팔았겠습니까? 은행 이파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은행 한 장을 가지고 5,000원, 6,000원을 만들거든요. 기술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원료가 은행이 불출해서 사서 운반해서 예. 제조까지 다 하는데 1%랍니다. 99%를 먹어요, 그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 하니까 우리가 수탈당하지 말고 또 우리나라의 은행이 유효 성분이 10배 내지 20배 들어있고 또 은행나무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은행나무는 원래는 전 세계에 전부 분포되고 있었는데 빙하기에 그 일단 소멸됐다가 중국에서 다시 퍼져나왔거든요. 그게 현재는 일본, 한국, 북한, 중공 4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수량적으로 많은 것은 일본이 은행나무를 좋아하고 면적도 저희 나라 한 2배 되니까 많은데 네. 유효 성분 면에서 저희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수량 유효 성분이라는 거는 은행나무 이파리에서 이파리나 수출해낼 수 있는 그 인간이 약재에 약재나 예. 또 화장품이나 네. 식품 쪽으로 이용하는 그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분이 성분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고려 인삼이 네. 유효 성분이 우리나라가 많듯이 하하. 그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네. 차원 어찌됐든지 간에 해보면 많다 이거죠. 또 새육지로서도 우리나라 국토가 제일 재배가 잘 되는 땅이다. 그럼 우리나라 이상하죠. 기술도 발전됐겠다. 그걸 갖다 이용 범위가 지금 얼마나 수출하십니까? 은행나무 이파리만 가지고. 이파리가 연간 한 700만 불인데요. 네. 그럼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것이 왜 700만 불밖에 수출이 안 되느냐. 네. 아니요, 전 700만 불어치 수출하려면 은행잎이 얼마나 될까 그 양을. 여태까지 하면 한 마른 이파리로 1,000톤. 이야. 젖은 이파리를 말리면은 네. 3.5분지 1로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말리면은 네. 그럼 무게도 그 가벼워지고요.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다. 네. 이제 꽉 이제 프레스를 해서 딱딱하게 하드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수입해 가거든요. 네. 그럼 저희 나라는 근데 이 말르면은 약효가 그 성분이 줄어들거나 파란 그러지 걸 않습니까? 갖다가 말리면은 약효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네. 낙엽이 떨어진 것은 서독에서 한 5년 수입해 갔었어요. 네. 그래서 해봤더니 네. 성분은 나옵니다. 네, 그러나 많이 안 나온다 많이 안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배부른 흥자 아닙니까? 네. 자기 독점 제약하고 있는데 뭐더러 그 말린 걸 갖다가 조금밖에 안 나온 게 공정에다 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아니 새파란 거 말린 걸 갖다 쓰자. 예, 그 새파란 거 떨어진 낙엽이 아니고 새파란 걸 하려면 따야 되겠네요. 예, 따야죠. 그 나무에서 은행나무를 많이 잎을 많이 따면 나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업자들은 8월 1일부터 네. 10월 말경까지 그걸 따는데요. 네. 그 이제 그 수량을 많이 헐래니까 네. 그걸 단시간에 따려면 사람을 많이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려서 따거든요. 네. 근데 그 너무 일찍 따면은 나무에 좀 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9월 하순경이나 10월 초순경에 따면은
나무에 절대 해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해가 아주 근소하다 이거죠. 그럼 아주 그냥 이파리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땁니까? 다 땁니다. 하하. 그 뭐 한 20년 해봤으니까 네. 뭐 사다리를 쓴다든지 뭐 그 저 원숭이 같이 올라간다든지 뭐 가지를 휜다든지 해서 보통 그 일반 농촌에서 따는 것보다 몇 배 잘 따지요. 나무 다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서독에만 이제 제약이 됐기 때문에 제가 700만 불을 싼 값으로 보냈지만은 이제 그 국제 특허가 만료가 돼서 네. 또 이영면도 국제 특허가 나와 있는 것이 90몇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이영면이 다양합니까? 은행잎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재로서 특허가 아니 90몇 가지. 약재만 아니죠. 예. 식품, 아, 식품. 화장품 또 제약업체들이 많이 머리쌈 메고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특허도 많이 제출하고. 웬만한 마당을 가진 집안에다가 은행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은 약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제약회사 그냥 먹어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약방에 가면요. 네. 이파리 말린 걸 팔기도 해요. 아. 대래 잡수세요 하는데 네.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볼 적에는 그걸 이파리를 갖다가 말려서 대래 먹으면은 좋지 않잖아요. 물건이 덜 팔리지 않습니까? 그 독소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은 대래 먹으면 독소는 없어요. 열을 가하면 괜찮다면서요. 없어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은행의 열매는 뭘로 씁니까? 열매는 뭐 수입 안 해 갑니까? 외국 사람들이. 수입해 가는데요. 수출에 네, 수입해 가는데요. 네. 저희 나라의 총 생산량이 네. 뭐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연간 2,000가마 내지 한 3,000가마밖에 생산이 안 돼요. 미미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수출해 갔다. 네. 그 2,000가마 내지 3,000가마인데 식용으로 쓰고 현재 통상적으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서 한 1,000가마 수출해 갔다. 네. 값이 폭등하니까 그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품 회사라든지 제약회사 많이 적용하고 싶은데 원료가 없다고. 그러면 25년, 30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에서 이파리를 따서 수출을 하다가 뭐 수출업자에게 판다던가 그랬을 때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몇만 원 받죠 이파리만. 나무 열매- 하나에. 그럼요. 열매는 열매대로 뭐 식용으로 하든지 네. 뭘 팔고요. 열매도 팔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열매 값이 비쌉니까? 아니면은 이파리 값이 비쌉니까? 열매값이 비싸죠. 그러면 하여튼 은행나무로 심어만 놓으면은 시간이 돈이죠. 오래 걸려 그렇지 아니, 어떤 나무보다도 수익률이 높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대개 보면요 은행나무 심으십시오 하면요 그게 공선수인데 그걸 심으라는 게 저는 미친놈 아니냐. 네. 절대 공선수가 아닙니다. 씨로 뿌려도 그것을 산이든지 농토에든지 딴 데다가 심고자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값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10년하고 75년대는 1년생 묘목을 50원씩에 팔렸어요. 잘 팔렸거든요. 그때 여자 노임이 하루 50원이고 남자 노임이 100원이었었거든요. 지금은 1년생 묘목이 15,000원, 2만 원 간다는 얘기는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그때보다도 이 조건이 몇 배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심으셔도 얼마든지 이익을 많이 붙여서 1년생 때 팔 수도 있고 2년생 때 팔 수도 있고 또 자람에 따라서 이파리를 따서 팔 수도 있고 또 접목을 붙여서 단축시킬 수도 있고. 물론 나무가 커지면은 면적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큰 나무가 여러 그루 빽빽이 이게 촘촘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넓혀 심어야 되고 또 팔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지금 지레거울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알기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100평에다가 몇 그루나 심을 수 있습니까? 씨로 뿌리면은 몇천 줄 심습니다. 100평이라도 한 5천 주도 심고요. 한 10,000주도 심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행나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은행나무를 소개하는 책도 쓰셨다고 그러죠. 뭐 소책자는 뭐 무속에 만들어 가지고요. 지가 어떤 분이든지 농촌에서 누구든지 요구하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또 이 관공서에 계시는 분 심지어 읍면장님까지 축협 농협까지 무료로 해서 전부 배포합니다. 학계라든가 또 그 무슨 그
말하자면은 임업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도 그런 데 동의를 받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동의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임업 전문가 분들은 뭐 크게 호응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생화학자, 네. 화학자, 어? 생물학자 이런 많은 그 학자들이 네. 여기에서 그 모든 그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고 이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전 즐겁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반평생을 은행나무 연구 보급에 쏟아오신 한국은행나무연구원 원장 이창호 씨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행나무에 건 그 집념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